네,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 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간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도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 외국인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 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 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 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 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세종에서 네 분 손을 들으셔서 세종 네 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님부터. 네.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 경보 상향 조정하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검토로 바꿨습니다. 또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에서 검토로 수정했습니다. 곧바로도 아니고 2시간, 4시간 시차를 두고 발표 내용을 수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대응 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했는데요. 중수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뀐다는 의미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옥상옥처럼 중수본 위에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은 그 현재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다만 그 중수본 체제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정부 부처의 논의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총리가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보다 중수본의 그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어제 그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차를 좀 가지고 발표 시차를 두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중수본으로서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좀 가끔씩은 좀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행 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철수곤고의 등급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지역별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 부분이 미처 최종 저희들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좀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 의학적으로 현재의 뭐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한 수단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이 질병의 내용과 특히 전파력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실효적인 집행 수단에 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다음 네 기자님.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그 2차로 도착한 그 우한 교민들 관련해서 지금 모두 음성으로 뭐 확인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잠복기 검사면 이게 음성으로 나와도 저희가 지금으로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분들에 대한 검사가 뭐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뭐 음성으로 저희가 뭐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도착하고 도착 이후에 전체 그 도착한 2차 교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체를 수거를 해서 검사한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다행히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14일간 머무시는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시는 동안 혹여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추가적인 확진 검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퇴소 전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이 확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4일이 경과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별도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타난다면 최종적인 음성 판정으로 완벽하다라고 현재의 수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일단은 어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뭐 입국 금지라든가 그런 절차가 바로 3일이 아닌 4일 이렇게 텀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발열이나 기침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건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적용 시점을 금일 자정이죠. 이제 오늘 밤 12시부터 사실은 내일 0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금 여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뭐 또 현장에서의 준비 등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뭐 당장 오늘 0시부터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중국 출발이라든지 충분한 통지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이고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을 내일 0시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토록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최대한 허용치를 넓힐 계획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 진단 시약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의학처와 질본이 긴급하게 이러한 진단에 대한 허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침이 아마 오늘 중으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2월 4일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최종적인 지침에 대한 확정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일부터 그 지침에 따라서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예, 한국경제 노경복 기자입니다. 금방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배포 자료가 나오고 4시간 이후에 수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료 자체가 잘못 배포됐던 건지, 그러니까 그 논의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나온 후에 4시간 사이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서 수정된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 2월 9일까지 중국 지방 정부들의 요구로 중국의 선거 사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 정부가 후베이성 이외에는 다른 정부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답변이 가능해요? 아니, 저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지방 정부였죠. 그 제가 조금 그 후베이성 이외의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어느 지방 정부가 있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조금 그 이 시차를 두고 이렇게 좀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공지를 해드리고 또 다시 이제 별도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은 주말 내내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회의 자체도 사실은 이제 주말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치자마자 사실은 거의 브리핑이 장관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그 논의됐었던 내용들, 또 좀 수정이 필요했던 내용들을 적절하게 내용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신? 네. 서울. 네, 네, 서울에서 질문 4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저 4분 이상이셔서 서울에서 4분을 정리해서 답변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먼저 아까 아침에 장관님이 새로운 격리 기준 반영된 가능성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내용에 아까 말한 그런 입국 제한 조치뿐만 아니고 이제 뭐 능동 감시에서 자가격리로 이제 바뀌게 된 이런 기준들이 다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사실 기존에 지금 능동 감시됐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도 이렇게 지침이 바뀌게 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모두 자가격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2가지 조치가 이렇게 좀 2가지 이 카테고리의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입국에 있어서 최대한 감염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좀 차단하는 조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의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보다 확대돼서, 그리고 접촉자의 경우에도 보다 자가격리라는 그런 단일한 분류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좀 접촉자 관리를 하겠다라는 뭐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동 감시 인력하고 요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저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브리핑이 곧 또 2시에 있게 되니까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은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새롭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일상 접촉자는 지금 이제 능동 감시를 받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오후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에서 2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유가 문의하는 겁니다. 그 입국 금지 조치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WHO에서도 국경 폐쇄가 이제 비공식 밀입국을 늘려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했었는데요. 혹시 밀입국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륵국 법무부에서 이게 일반적인 조치라서 그렇게 특별히 지금 미립국까지도 뭐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WHO에서 제기했던 이제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또 사람이나 교역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이 우회 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미립국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토를 통한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이겠으나 비교적 우리나라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이러한 선박이나 또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미립국의 경로 자체가 워낙 철저하게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특별히 더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BS의 박하연입니다. 먼저 저는 질문 3개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민들을 위한 특별 입국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장관께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을 중대 고비로 보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적어도 오늘까지는 어쨌든 2주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들도 입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도 질문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후베이성 입국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후베이성을 방문한 입국자. 그게 현재 파악 가능합니까? 현재 이제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좀 수정할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법무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베이성으로부터의 항공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후베이성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현재 우한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한시 자체가 교통수단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후베이성으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입국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적용 시점은 몇 가지의 준비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 통신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통신이 전화기가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인력이 특별히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인력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보호구라든지 기본적인 장비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완비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당겨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선 적용을 하고 추후에 보완될 조치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후속적으로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내일 0시라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일주일이나 열흘이 중대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중국 당국으로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이제 오늘로
그 오늘 자정으로부터 그 입국 제한을 통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그 진입을 좀 더 줄이는 노력과 함께 안에서 우리 지역 내부에서도 전파를 줄이는 조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열흘 정도가 좀 아주 그 심각하게 앞으로의 이 질병의 확산 여부에 있어서 좀 중대한 그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3분 질문하셔서 4분 마지막 질문 받고 다시 세종에서 질문 4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진 신고 받다 해주자고요. 저도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제 감염 확대에서 지금 후베이성 외에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40%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추가 입국 금지 지역을 검토를 하실 때 만약에 뭐 중국 당국 발표에 뭐 다른 자료 가진 게 없으면 위험 지역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일상 접촉자도 이 자가격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좀 자가격리 바로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사례 정리를 확대를 해버리면 이제 현장에서 그 진단검사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몰릴 것 같은데, 그럼 현장 준비고 진단 시약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현장 인력 보강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현장 준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돌봄시설 종사자를 이제 14일 동안 업무 배제를 권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특히 그 요양보호사나 뭐 아이돌 보기처럼 뭐 아이나 이제 노인분들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거나 혹은 사실 중국인 분들이 많이 좀 채용이 돼 계시잖아요. 그럼 인원 파악이 좀 되는지, 중국 출신 그런 간병이나 가사도우미에 대한 인원 파악 그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어제 취한 어찌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입국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한다든지에 대한 여부는 그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검토 기준은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고, 재반돼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범부처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그 전파의 양상이라든지 실제 이러한 원천적인 차단이 추가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임상적인 필요성이 더 있는지가 저희로서는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그 여러 가지 이 고려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접촉자에 대한 그 능동 감시를 자가격리로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요 지침이 시달돼서 시행되는 시기와 같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제가 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후 2시에 좀 있는 브리핑에서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현장에서 검사 시약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서 질본 이외에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긴급하게 허가를 추가로 하기 위한 조치들이 완료가 되면 늦어도 금주 내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또 이러한 검사 시약은 6시간 내에 검사 자체로만 6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의료기관 내에서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검체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소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돌봄 시설 종사자 중에 이제 중국인 또 중국 교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돼서 관계부처하고 이 정보 공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네, KBS 양예빈입니다. 선별진료소와 마스크 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선별진료소 통한 진단검사 확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랑요. 그리고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 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또 기준이 되는 증상들이 있는 건지, 이거랑요. 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기존 확진자 중 초기에 근육통을 느낀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단계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의 역학적인 상황과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 신종 코로나의 정의를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작업 진행 상황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스크도 네, 질문하신다고 마스크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이거 먼저 그렇죠. 답변하시고. 예, 네. 이 부분은 좀 네. 양해해 주시면 네. 오후 2시에 좀 상세한 답변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소통한 부분은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또 네. 한 2시간 후에 네. 최종적인 방침에서 다소의 수정이 있게 되면 또 네. 혼선을 초래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네. 그 시간차가 많지 않으니까 오후에 좀 답변을 최종적으로 그 방역대책본부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스크 관련해서 네. 일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기준이나 법규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은 각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지자체나 관할 보건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지, 뭐 있다면 기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밀접하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이 접객을 좀 한다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접촉적인 서비스가 진행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마스크에 대해서도 하여튼 고용부에서도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마스크를 직접 공급하는 내용을 현재 진행을 아마 오늘부터 해서 2월 21일까지 한 72만 개 정도를 공급하는 내용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SBS 화강윤입니다. 확인 하나만, 업무 배제 조치, 이제 중국 방문자 2주간 업무 배제 조치는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오늘 자정부터인지 확인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이미 시행된 조치입니다. 시행된 거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접촉자를 밀접 일상 구분 없이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 전수 자가격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역학조사 단계에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혹시 그런 거면 앞으로 역학조사에서 동선 공개 과정에서 일상 접촉자가 지나간 곳도 다 공개를 하실 계획인지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은 접촉의 가능성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접촉자로 분류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는 오후에 혹시 변동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논의된 바로는 접촉자에 대한 분류를 일단 두 분류로 하지 않고 그냥 단일화된 접촉자 분류로 하고 단일화된 수단, 자가격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명훈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인 분들 중에 위치를 벗어나거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나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저기 적용 시점에 대해서 이미 통보를 저희가 했고 적용 배제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배제 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서 복지부 이외의 부처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그 부처 간 회의를 거쳐서 별도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이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네,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인 상태 분들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3분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전체 다 해서 질문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 적용 시점은 이제 업종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그 업무 배제 총괄 책임과 운동입니다. 그 업무 배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저희 복지부 소관의 그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기관들에서는 현재 업무 배제를 권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예를 들면 그 청소년이라든지 여가 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관련된 데에서는 지금 그걸 명확하게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그런 종합적인 지침을 좀 내려보낼 예정이고 이제 그거에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기자님. 최근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대 계획은 어디까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무증상 전파 가능성 시사하시는데 동선 파악 대상이 왜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선 파악 계획이 달라지냐는 질문이셨나요? 동선을 어떻게 앞으로 파악하실 건지, 그러니까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선 파악이 좀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까지 입국에 관한 제한 그 조치 여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뭐 똑같은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그 현재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선 지금까지 정부가 역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를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의 그 전파 양상이나 중국 내의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취해진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에 따라서 그 동선 뭐 파악을 어떻게 더 할지 여부는 그 방역대책본부가 좀 검토해서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기존에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좀 헷갈려서요. 그 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검토해서 교육감 대량으로 휴업을 권고하도록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원장들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혹시 내려간 게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어린이집 휴업하게 되면 그때 돌봄 공백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제 뭐 대책에 있었습니다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과 초중고에 대한 개학 연기 또는 그 휴업에 대한 그 지침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 여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추가 배석하신 분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입니다. 혹시 부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특별 입국 절차라는 그 검역 단계에서의 새로운 조치가 부과되면서 그 현장에서도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상당히 대기나 이런 불편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취지와 노력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브리핑 말미에 개인위생수칙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특히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